자, 문제 52 스테인레스 강. 지금부터는 한 58강까지는 거의 그 특수 합금강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질만 알면 되니까 좀 달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52 스테인레스 강. 문제의 핵심과 출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테인레스 강은 키포인트 두 개만 잘 외우면 됩니다. 자, 스테인레스 강은 용접할 때 예열을 못하게 해요. 그럼 예열하면 탄화물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 강은 조직이 도대체 안에 어떤 조직인가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세 개가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텐자이트계. 마텐자이트는 처음 들어보죠. 자,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스테인레스 강 조직은 이 정도 있구나, 세 개 정도가 대표적이구나.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텐자이트계, 이것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인 성질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외울 때 쉽게 오페라, 오페마 이렇게 외우세요. 오페라를 연상해서 오페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딴 일반 암기들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8대 8 스테인레스 강이 가장 그 대표적인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18대 8 스테인레스 강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18대 8 스테인레스 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8이 크롬, 8이 니켈입니다. 이 단순한 하나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스테인레스 강의 대표적인 조직 분류는 뭐냐? 18대 8 스테인레스 강은 무엇을 말하느냐? 18대 크롬과 8 니켈을 말한다. 자, 다양하게 나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탄소강에 니켈과 크롬을 첨가하여 니켈, 크롬, 내식성이 강한 합금강으로 불수강이라고도 하는 것은 스테인레스 강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8대 8 스테인레스 강에서 의미하는 8은 18대 8 니켈. 스테인레스 강의 조직 종류를 나열한 것 중에 틀린 것은 폴라이트, 펠라이트 이 두 개가 헷갈리게 나옵니다. 오페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오페라, 오페마, 펠라이트네, 플라이타리네. 답 찍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막판까지 왔습니다. 자, 용접 필기 합격 일주일에 끝내기를 위한 잔소리 5번째. 자, 이제 점점 어쨌든 연상을 하던 이 문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자꾸 좀 헷갈리거나 본인이 틀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다가 틀리는 문제 있죠. 그것만 골라내서 우리가 시험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오답 노트까지는 아니라도 오답 메모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서서히 자기가 헷갈리거나 틀리는 거. 자, 53번 합금강 갑니다. 합금강은 딱 또 몇 개지만 외우세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하드필드강,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드필드강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드필드, 필드에 되게 강해 이 말입니다. 필드에 되게 강해 이 말은 들판에 미국 서부에 막 그 들판을 막 기차가 달리잖아요. 미국 서부에 기차가 달린다 이거 생각하세요. 하드필드강은 들판에 강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차 레일이다. 이 기차 레일을 뭐로 만들었느냐? 고망간강. 아까 마그네슘 좋다고 했죠. 계속 강조했죠. 망간은 되게 강하고 내식성 강하고 부식성 강하고 망간강은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망간강은 하드필드 강이다. 네,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불변강. 불변강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척기 이런 거 쓰는 거죠. 시계 부속. 개척기 가장 많이 쓰는 게 불변강. 여기에 대표적인 게 플래티나이트입니다. 플래티나이트가 가장 시험 많이 나옵니다. 플래티나이트, 백금을 대용하는 거. 백금을 대용하는 건 뭐냐? 플래티나이트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백일등 있죠. 지금은 백일등 거의 안 쓰는데 백일등 안에 전구 도입선 이런 게 바로 플래티나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인바, 엘린바, 자, 바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불변강입니다. 인바는 개척기, 엘린바는 시계 부속이다 정도만 한번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쾌삭강. 쾌삭강은 잘 깎이는 거죠. 잘 깎이는 거는 인과 황을 첨가했다. 인과 황을 첨가했다. P와 S를 첨가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경합겸. 이게 뭐냐면은 초경합금 이거는 분말 있죠. 분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분말을 가지고 꽉 이렇게 응집시킨 겁니다. 이거 초경합금인데 텅스텐, 티타늄 이런 분말을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하는 거. 세라믹이 우리가 절삭 공구 중에 절삭 공구 하면 세라믹, 쾌삭강 하면은 P와 S, 불변강은 플래티나이트,
백금대용, 인바, 엘린바 이런 게 있다. 자,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망간을 뭐 적당히 어느 정도 함유하고 기차레일 등 사용하는 것. 네, 망간의 기차레일이죠. 하드필드강 또는 고만강강. 밑에 볼게요. 각종 광산기계에 사용되며 하드필드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만간강. 불변강의 첫째 조건은 불변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뭐 열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높고 낮고 시계차고 가는데 이게 팽창하면 안 되죠. 시간이 틀리는 거죠. 네, 불변강의 첫째 조건은 열팽창 개수가 적다. 가장 변하지 마라 이거죠. 백금 대용으로 전구 도입순에 사용되는 것은 플래티나이트. P와 S, 인과 황을 첨가하여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쾌삭강. 분말야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분말야금이다. 분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초경합금. 그 다음에 알루미나 주성분으로 하여 소열 절삭공구는 세라믹. 네. 현장에 계시는 분은 참 이걸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편하게 습득이 되는데 이 용접 전혀 모르고 현장 전혀 모르시는 분은 좀 이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막 외워야 되나 하지 말고 눈에 자꾸 익히세요. 눈에. 고만강강, 하드필드강, 하드필드 현장 강안의 기차레일. 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55, 54 구리 합금. 자, 구리도 많이 나옵니다. 구리가 이것은 합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종류별 많이 묻는데 두 문제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한 문제만 맞추세요. 너무 복잡하게 나오면은 한 문제 틀리고 다행히 조금 쉽게 나오면 두 문제 다 맞추고 요 정도만 풀어보세요. 근데 너무 막 단순하게 외워도 이게 왜 외워야 되지 헷갈려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게 왜 시험 나오지, 어떤 성격 갖고 있지, 이걸 알면은 그나마 좀 연상하는 데 낫습니다. 볼게요. 구리는 아예 이렇게 입에 중얼중얼 읽거나 외울 때 이렇게 하세요. 황동은 크게, 구리 합금은 두 종류가 있죠. 황동과 청동이 있다. 황동은 아연을 붙이고 청동은 주석을 붙이는데 대충 이 정도는 알아요. 아연 주석을 넣은 게 황동, 청동이라는데 현장 가면은 또 헷갈려요. 시험 치료하면은 시험 친 데서 항상 맞다, 안 맞다, 있다, 없다, 이거로 헷갈리게 하니까. 그래서 청주 이렇게 하세요. 청주. 청동은 주석이다. 청주. 이거 하나만 하면은 황동은 아연이죠. 황동, 아연은 너무 쉬운데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점엔 탈이 있는데 아예 이것을 이렇게 읽어버리세요. 6대4 문점엔 탈 황동 이렇게 읽어버리세요. 6대4 문점엔 탈 황동 이러면 뭡니까? 문점엔 탈은 황동이다. 그리고 6대4 황동이다. 그죠? 한꺼번에 그냥 입에 익혀버리세요. 6대4 문점엔 탈 황동. 그 다음에 톤백 가짜금. 톤백은 가짜금이다. 이렇게 바로 입에 익히세요. 톤백은 따로 하지 말고 톤백은 가짜금이다. 이렇게 톤백 가짜금 이렇게 입에 익혀버리세요. 눈에 익혀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시험 자주 나오는 거 코슨 합금, 콘스탄탄 합금 나옵니다. 이게 왜 자주 나오냐면은 구리 합금 중에 우리가 일생활에 많이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슨 합금하고 콘스탄탄은 왜 많이 쓰느냐, 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써요. 우리 통신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할 때 코인 넣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좀 옛날에는 통화할 때 코인을 넣어요. 그러니까 코슨, 콘스탄탄, 콘, 다음에 통신. 통신할 때는 코인 넣거나 코슨, 콘스탄탄 하거나 이렇게만 정도만 연상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구리 합금 중에 베릴륨, 원소교 BE 대충 하겠죠. 베릴륨이 구리가 물렁물렁하잖아요. 물렁물렁한데 그나마 구리 합금 중에 제일 강도가 강한 게 베릴륨이다.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계속 반복했는데 구리는 철보다 무겁다, 가볍다. 구리는 철보다 무겁습니다. 용융점은 낮고 또 구리는 은보다 전기 전도율이 낮습니다. 그죠? 은이 최고죠. 잘못하면 이 안에서 두 문제 다 나옵니다. 자, 풀어볼게요. 구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기 전도율이 금속 중에 제일 높다. 은이 제일 높죠. 자, 이렇게 냅니다. 7대3 황동의 성분 비율은, 자, 이거는 문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7대3이니까 7대3 황동은 아연이죠. 구리 아연 7대3.
구리 6, 아연 40 성분의 6대4 황동은 문자메탈이죠. 그러니까 문자메탈 6대4 문자메탈 황동 이렇게 읽으세요. 색깔이 좋아서 모조금으로 사용되는 황동은 여러분 그 트로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다 톤백입니다. 가짜금입니다. 가짜금, 톤백. 구리 합금 중에 가장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진 것은 왜? 구리 물렁한데 강한 거 물으니까 벨륨 청동. 그 다음에 구리 니켈 합금으로 통신 기자재로 많이 쓰는 것은 콘스탄탄 혹은 코슨 합금. 자, 통신한다 코인으로 콘스탄탄 코인.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6분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항상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붙어 다닙니다. 자, 단골로 뭐부터 보라고 했죠? 알루미늄의 비중과 용융점과 마그네슘의 비중과 용융점을 항상 비교하라. 알루미늄 비중 2.7, 뭐 뒤에 1.74 하지 마세요. 알루미늄 비중 2.7, 마그네슘은 더 낮죠? 1.7. 알루미늄이 660 정도 높죠? 마그네슘 항상 곤비치더라. 660, 650, 2.7, 1.7.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비중도 작고 용융점도 낮다.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두 개가 계속 붙어 다니다가 드디어 하이 두 개가 합쳤습니다. 야, 우리 따로따로 말고 우리 중간 가중에서 한번 뭉쳐보자. 뭉치니까 하이 최고야. 하이드로날륨, 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뮴 비슷하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하이드로날륨. 하이, 드디어 우리 두 개가 합쳤네. 하이드로날륨입니다. 그 다음에 두랄루민도 자세히 보면은 루민 이게 알루미늄 이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합쳤으니까 뭡니까? 두랄루민 항상 두 가지가 합치는 게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입니다. 아,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항상 합쳤구나. 이 가장 가벼운 게 뭡니까? 비행기 아닙니까? 비행기 부품에 쓰는 겁니다. 두랄루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합금 성분이 뭐냐 묻습니다. 알마망구,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하고는 당연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망간, 가벼운데 강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가볍지만 비행기는 강해야 되니까 강한 게 들어가겠죠. 망간이죠. 마그네슘, 망간, M 다 들어갔잖아요. 다 좋은 게 비행기는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구리, 되게 부드럽게도 해야 되니까. 두랄루민은 비행기 부품이다. 구체적인 성분이 뭐냐? 알마망구. 됐습니까? 실루민하면 규소와 알루미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친 거죠. 두 가지가. 아, 요 두 단어를 붙여놨구나. 이러면은 현장에서 눈에 보입니다. 정답이. 볼게요. 출제 1. 알루미늄의 비중과 용융점은 자 2.7, 660. 마그네슘의 비중과 용융점은 1.7과 650.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합금은 하이드로날륨. 알루미늄과 규석의 대표적인 합금으로 강도를 계산한 것은 다 좋겠죠. 실루민, 알루미늄 규소노민은 실루민이죠. 자, 57번. 신소재. 티탄은 비중이 4.5이면 또 나오죠.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누는 기준이다.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형상기억합금. 이게 뭐냐면은, 이 금속이 어떤 형상을 한번 만들어졌어요. 기억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형상으로 변형을 시켜도, 온도를 적당히 다시 가열해주면은, 원래 그 변형 전의 형상으로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거. 자,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냐? 가장 쉽게 잠수함, 우주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저 달나라의 화성에서 또 바다 깊이 함수함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딱 제일 좋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외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온도를 싹 좀 주면은 원래 모양으로 가장 우리가 원했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낸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극한 상황, 우리 인간이 잘 손대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물건들이 주로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잠수함 우주선이잖아요. 그죠? 자, 비중이 4.5이며 내식성이 스테인리스와 비슷한 것은 티탄. 네. 비중 4.5 주잖아요. 그죠? 티탄에 대해서 틀린 것은 비중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보다 적다. 아니죠? 딱 중간인데 적은 쪽은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니까 결국은 티탄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보다는 많은 거죠. 그죠? 네. 그림을 생각하세요. 티탄이 중간, 가벼운 쪽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무거운 쪽은 구리와 철. 가장
됐습니까? 자, 잠수함, 우주선 등 극한 상황에서 파이프 이음새에 사용되는 기능성 합금은 형상기억합금. 자, 됐죠? 이까지는 거의 특수 합금됨을 특성만, 포인트만 내가 착출해 놓은 거니까 더 깊이 보지 말고 이런 합금들이 있구나. 자, 살펴보세요. 마지막 잔소리 한 번 더. 제발 외우지 마라. 기본 개념만 철저히 이해하라.